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 간수성 지진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피해만 131명 사망해 건물 15만 채가 파손되었는데 이 정도 피해 규모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중국에서조차 근 10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준 지진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간수성 린샤주는 해발 2000m의 고원지대로 현재 영하 10도 이하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400차례 넘는 여진의 복구 작업은 더디게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 직후 높이 2m 안팎의 진흙이 한 마을을 덮치는 이른바 집안 액상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을 출입문이 진흙으로 막혀버렸습니다. 손에 쥐면 줄줄 흘러내릴 만큼 질어서 중장비에 의존해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진 직후 진흙이 덮치면서 수많은 집들이 파묻혔고 피해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목격자들은 지진이 끝난 뒤 10분 뒤에 마을에 도착해보니 이미 진흙에 뒤덮이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집안 액상화 현상은 강진이 발생한 뒤 지하 깊숙한 곳에서 물을 머금은 모래에 강력한 액화 현상이 진행됩니다. 동일본 대지진이나 고베 대지진 당시에도 지진 진동보다 액상화 현상에 의한 집안 침하로 고층 건물들이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중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방위 대응에 나섰지만 피해 지역이 넓은 데다 추가 붕괴 우려도 적지 않아 구조,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자 중국 언론들은 시진핑 주석이 총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피해 지역의 빠른 회복을 위해 수천억 원대 기금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보도 중입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지시일 뿐 실상은 달랐습니다. 간수성 대지진은 지난 18일 새벽 발생했는데 중국 관영 매체들은 21일 일제히 1단 구조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정력은 지진 피해 복구에 집중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간수성에 불고 있는 한파로 기온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수색과 구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신들은 지진 발생 시 통상 골든타임은 72시간이지만 이번에는 혹한으로 단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는데 이 예측은 사실이 되었습니다. 실종자 수색은 지난 20일 새벽 6시 78명째 구조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지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54시간 정도 지난 시점인데 이상기후로 인해 12월 중순으로는 유례없는 맹추위가 몰아친 점을 감안해 실종자 수색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 내린 것입니다. 구조대는 매몰자들이 온기를 잃었기 때문에 중상자들의 경우 구조되기 전에 생명징후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중국은 무슨 자존심인지 러시아가 구조인력 지원을 먼저 문의했지만 그 제안마저 거절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만난 러시아의 미슈스틴 총리는 간수성 지진 피해 구조에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지만 시 주석은 구조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현재 구조 병력과 물자는 충분하며 현지 주민들의 기본적 생활도 보장되고 있다며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구조 작업은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지도 아래 진행 중이며 이 지역을 반드시 재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난 극복의 주체가 중국 공산당임을 강조했는데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 당의 지도력이 건재함을 부각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시 주석이 러시아의 도움조차 거절한 이후 늘 그렇듯 중국에서는 자기적인 미담이 집중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난 극복에 중국 공산당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을 집중 조명하고 이른바 지진복구 영웅들을 탄생시켜 민심을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실질적으로 구조 작업은 종료됐지만 지금 중국 언론들은 연이어 미담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가장 먼저 우육면 가게 주인 마정화 씨를 집중 부각시켰습니다. 마정화 씨는 본인도 지진 피해자였지만 더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팔을 걷었고 마을 사람과 식당 직원 16명을 모아 밀가루 50포대와 쇠고기 1톤, 고추기름 등을 트럭에 가득 싣고 집에서부터 100km 이상을 운전해왔다고 보도하면서 혹한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노인들에게 안타까운 위로의 말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그저 우육면에 뜨거운 국한 국자를 부어 건넸다고 전했습니다. 지진 지역을 인터뷰한 기사들을 보면 유난히 우육면이 자주 나오는데요. 간수성 우육면은 간수성의 소울푸드격인 음식으로 자발적 자원봉사자들이 몰려 구호에 나서고 있음을 부각시키는 아이템으로는 적격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노력을 부각시키려는 관영 언론들의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현지 구조대원을 인터뷰하고 이들은 끝없이 흙을 굴착했지만 진흙이 액체처럼 흘러나와 순식간에 채워져 작업이 대단히 어려워 보였다. 구조대원들은 영하의 기온 속에서 2시간 간격으로 교대하며 쉬지 않고 구조작업을 진행했다고 칭송했습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 취재진은 대피소에서 만난 리모 씨의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야채와 고기, 빵, 뜨거운 국이 점심으로 제공됐습니다. 음식이 준비되자 천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고 우리를 많이 도와준 인민해방군 군인들에게 먼저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피해 주민의 이런 말도 보도했습니다. 모든 텐트엔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전기와 난로가 갖춰져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음식과 구호자재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용들이 어딘지 많이 자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중국이 최근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보도한 겁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20일 미 국방부 정보분석가를 지낸 레니 바비아즈 박사의 최근 수년간 분석을 토대로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러브포 핵실험장에서 추가 핵실험으로 볼만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과거 수차례 핵실험을 진행했던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러브포 핵실험장의 시설 재건 확장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러브포는 중국이 1964년 첫 핵실험을 실시했던 곳인데요. 중국은 1996년까지 러브포의 5개 갱도에서 지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실상 역할을 다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다시 정비하고 있으니 의심을 살 만도 합니다. 러브포 핵실험장의 시설 재건 확장에 대한 해석은 현재 엇갈리고 있습니다. 핵실험의 뚜렷한 정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만일의 상황에 대한 준비일 뿐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러브포 핵실험장 위성사진에는 최근 새로운 갱도를 판 움직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깊이 500m 이상의 새 갱도는 물론 핵실험장과 약 120km 떨어진 군사기지를 잇는 도로도 흙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중 둔덕에 둘러싸인 한 건물은 필요시설까지 갖추고 있는데 고폭탄 저장소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2017년 당시만 해도 건물 몇 채가 전부였지만 수년 사이 보안 울타리를 갖춘 매끈하고 현대적인 시설로 재건되었는데 이를 두고 핵 전문가 자오통 박사는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중국이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 중인 듯하다고 짚었습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던 러브포는 2012년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하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시대 개막 이후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등 핵전력을 부쩍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냉전 시대에 수없이 많은 핵실험을 했던 미국,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여전히 핵실험 수요가 많은 상황인데요. 뉴욕타임즈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근거 없이 중국 핵 위협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중국은 핵무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왜 러브포의 시설 확장을 하는가에 대한 즉답은 피했습니다. 물론 핵실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지만 만일 중국이 핵실험을 했거나 준비 중이라면 최근 중국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진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방 국가들은 중국에서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지진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